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힘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 먹자마자 힘이 나네. 아, 그쵸. 저도 네. 지금 약간, 그러니까 진짜, 약간 왜? 정신이 깨는 느낌이에요, 정신. 뭐가 힘이 난다고? 예, 힘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오늘 시장 얘기 빨리 해주소.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또 올랐죠? 아닌가? 오르다가 밀렸습니다. 아, 오르다 밀렸어요? 예, 뭐 많이 밀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오른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시장의 약간 특징이었어요. 어제 시장의 특징. 네. 어제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TSMC가 9.7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0.88% 상승해서 136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장중에 엔비디아가 3.8%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40달러를 찍고 그 다음에 종가는 0.89% 종가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13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어제 시장의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엊그저께인가 애플이 신고가를 찍고 그날 매물 맞고 좀 내려왔어요. 네. 오히려 윗골을 좀 달았거든요. 근데 어제 TSMC가 뭐 하여튼 전 세계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 급등하면서 AI 가속기 향 반도체들 그 관련 네트워크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내면서 올랐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매물을 맞았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다 음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상승 추세 중에 네. 또는 아래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면 폭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가니까 매물이 좀 나왔더라.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부정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 지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지수가 0.57% 상승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냈거든요. 신고 지수를. 그러다가 장중 매물 나오면서 S&P 500이 마이너스 0.02 약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의 욕구가 또 조금씩 생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미국이. 아.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는 예. 아마도 포지션에서 차익 실현이 좀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103.5까지 왔어요. 많이 떨어졌다. 올랐죠. 네, 많이 많이 올랐죠. 올랐다. 네,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가 4.09까지 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가 1,371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많이 올라왔네요. 예,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새. 위안화도 7.0 이렇게 있다가 7.12까지 올라왔고요. 네. 엔화는 드디어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아니 금리 더 내릴 거라고 그러는데 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못 내릴 거라는 게 그렇죠.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게 어제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네. 전월비 0.4%가 나왔어요. 그 지난달에는 0.1%였어요. 시장 예상치가 0.2, 0.3이었습니다. 그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는 미국의 경기가 좋구나.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좋구나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고 달러 대비 상대 국가들의 통화는 약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가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요번에 미국 대선을 가지고 베팅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자기들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 우세예요. 그래서 그쪽 베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시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렇게들 많이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뉴스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어떻게 많이 보냐면요. 도이치뱅크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긴 자료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는데 요 관련된 것만 딱 이렇게 키워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관세 부과와 감세 그리고 재정 부양 정책이 추진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신흥시장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신흥시장 통화 매수를 권고한다. 이런 자료를 아예 냈어요. 네. 이런 자료가 나올 정도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지금 대선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악재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좀 약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저렇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달러 강세가 안 나타나더라도 예, 예. 지금 단계에서는 예, 많은 투자자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런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수급을 이끄는 거니까. 주식시장은 다 수급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으로. 네네네. 제 그 얘기 잠깐 좀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예. 그런 걸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 주시니까요. 우리 경기 침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내년에 경기 침체 되면 어떻게? 뭐 어제 제가 우리 후배를 만났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자기도 어떻든 간에 좀 돈을 조금씩 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걱정하는 주식 시장에 있는 투자자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하는 돈맥경화가 생기고 네. 그래서 결제 불이행, 디폴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면 시장이 한꺼번에 막 30% 40%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게 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거지. 주식 투자자에게는 전체적인 사이클링에 움직이는 걸 서서히 그것을 반영하는 것들을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응하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요 설명을 드리는 거는 네. 실제로 경기 침체가 훨씬 더 위험한 거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런 디폴트가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투자자에서 시장 내부적으로는 디폴트가 발생되는 거는 결제 불이행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이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느냐 얼마나 있느냐 네. 이게 그냥 핵심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님 말씀대로 실제로 만약에 이 대선 후에 달러가 강세가 돼서 그것을 뭐 반영하면서 그렇게 됐냐 안 되냐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베팅을 하면 돈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네, 거죠. 네. 항상 수급적 측면에서 시장 안에 수급을 바라보면서 이런 지표들이나 네. 뉴스들을 좀 바라보시면은 그러면 뭐 해답이 있겠죠.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게 전반적으로 이런 지표를 이제 바꾸게 됐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TSMC에 대한 내용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숫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서프라이즈 실적이고 역대 최고 전성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약 10%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다른 여러분 다 들으신 거 빼고 컨퍼런스 콜에 있는 내용 핵심 포인트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만 한번 좀 TSMC. 예. 올해 AI 서버 매출 비중이 한 10% 중반인데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네. 전기료 상승으로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2배 증가했다. 네. 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만에 지금 현재 전체 6% 쓰고 있대요. 네. TSMC가. 근데 2030년에 17% 쓴대잖아요. 대만 전체 전기에 예. 17%를 TSMC 한 회사가 쓴다고요? 예. 와.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다. 이 비용이 계속 는다. 그래서 이 전기료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거든요. 네.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에 증설하고 있는 거 내년 4분기에 가동 전망이다. 그리고 독일 공장은 8월에 착공을 시작했다.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 질문들이 예를 들어서 독일 공장 어떻게 되냐, 그 마진은 언제부터 나오냐, 뭐 일본은 뭐 이런 얘기도 쭉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의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이 칸이 없어서 하나는 안 적어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 AI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I 가속기의 수요자들 있잖아요. 네. 이 수요자 빅테크들이요. 네. 빅테크들이 하드웨어를 다 채워놔 놓고 어느 순간 되면은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타이트하지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삼성이 만약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 그러면 수요가 확 늘잖아요. 공급이 확 늘잖아요. 네.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약간 추상적으로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 수요는 실제로 존재한다. 자꾸 말들이 많은데 아니야. 실제한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생산력 향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실제로 AI 수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은 피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네.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CEO가 한마디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AI 혁신 기업들이 TSMC와 협력 중이며 현재 인공지능 수요는 시작에 불과하고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오늘 뉴스의 포털에 보면 다 타이틀이 이거예요. AI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실제로 대답을 했습니다. AI 네. 수요는 아직 초기이다. 그런데 보세요.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은 피크인가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네. AI를 제외하고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어떻게 얘기했냐면 스타트 임프로브드라고 얘기했어요.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고 개선이 시작이요. 네. 나아지고 있다. 네. 나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반론도 있을 거고 이거 가지고도 반도체 전문가들 모이면 뭐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 TSMC가 여기서 AI 서버향 엔비디아 향으로 수익을 많이 내긴 했잖아요. 네. 근데 TSMC가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PC향, 스마트폰향 그쪽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그쪽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PC나 아니면 또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이런 IT 기기에 대해서는 어떠냐. 네. 근데 여태까지 계속 나온 데이터들은 뭐냐면 그쪽은 둔화되고 있거나 더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용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Q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거는 자기들은 줄어든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그걸 이 TSMC는 그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에.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사실 우리는 계속 AI만 보고 있고 뭐 그쪽만 지금 그쪽만 좋으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대답은 그런 식으로 대답을 좀 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 AI 관련해서 전기 아까 얘기 들으면 네네.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네.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그 예, TSMC 공장에도.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지금 막 전기 확보 난리잖아요. 네. 요거 한번 공급 과잉 생긴다. 아, 전기의 공급. 예. 왜 그러냐?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AI가 도입되면 전기 엄청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수요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AI가 들어오면서 실제 우리가 쓰는 전기들 가운데 없어질 게 되게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100명의 무슨 상담원들이 일을 해. 100대 컴퓨터 키고 전화기 100대 들고 계속 불도 켜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은 이 사람들도 있고 AI 만들면서 이거 대체하려고 열심히 네. 노력하다 보니까 두 군데서 다 전기를 쓰는데 아마 나중에는 100명의 그 상담원 계신 분들 거기 전기를 이제 안 쓰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 또 컴퓨터 쓰다가 이제 덜 쓰게 돼, 안 쓰게 돼. 아니면 전력 효율화를 AI로 하면서 점점 더 전기를 아끼게 돼. 그럴 때 아마 과잉 공급 문제가 터질 것이다. 이 시기는 2038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어때? 2038년. 네. 깜짝 놀랐지? 네. 그러니까 전혀 개연성 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SMR이 2027년, 2030년 가동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지금은 추진 중이니까 네. 그때까지는 공급 부족이지만 부족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가동이 되고 이게 현실화 돼가지고 우리 그 상업용 부동산 공실도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 점차로 공실되고 그럼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은 다 만들어 놓고 네. 다 해놓고 실제로 이런 게 구현이 돼서 수요는 좀 사용자는 좀 줄고 네. 그러면 날짜로 따져봤을 때는 2030년 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공급을 하면 38년 개연성 있게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박 기사님 진짜 감탄하셨어요. 왜 이렇게 다들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들을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시면서 종합을 하셨겠죠. 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나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쌓이면 통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제가 그래서 항상 부탁을 사적으로 만나면 부탁을 네. 드리는 게 이거를 다 우리가 석박사가 아니니 공부하는 네. 학생이 아니니 네. 이거를 다 내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라는 게 옛날엔 노하우였지만 지금 노웨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한 지 오래됐어요. 사실. 네.
누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인가를 그냥 정해놓고 네. 내 정보를 어디서 받을 건가만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만 픽해가지고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걸 적거나 컴퓨터 해가지고 뭐 내가 그래프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눈 딱 감고 그래서 결론은 뭐라는 건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가장 잘 해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본 없는 통찰은 통밥이 돼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밥 수준이고. 자, 그러면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예, 소매 판매로 인해서 지표 이렇게 바뀌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ECB가 기준금리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유로존의 9월 CPI가 1.7%가 나왔어요. 진짜 안 좋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유로존에서도 뭔가 지금 같이 동시에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본다는 건 뭐냐면 이 정책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 글로벌리 오느냐 안 오느냐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고 TSMC 말씀드렸고 넷플릭스 우려를 좀 했었잖아요. 네. 월가에서 그 우려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적은 좋게 나왔고요. 제일 핵심 포인트가 신규 가입자입니다. 예상이 450만이었는데요. 510만 명이 나왔어요. 넷플릭스도 가입자가 왜 계속 늘어요? 도대체 안 본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그래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계속 늘어요. 네. 그 와. 500만. 아직 안 사람들 이제 막바지에 가겠죠. 우천 프로님이 또 있어야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저도 근데 최근에 가입을 하나 했어요.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왜 그랬냐면 예. 핸드폰 이거 요금제를 쓰는데 6개월 동안 의무로 무슨 요금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넷플릭스 플러스 요금제예요. 아. 넷플릭스를 무조건 그냥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을 잘하나 봐 여기서. 네. 그래, 아까우니까 나 그냥 가입했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끊을 겁니다만. 510만 명 중에 한 명인가 보죠. 그러니까 예, 510만 맞아요. 짜증나. 씨.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본장에서 한 2% 하락했었거든요. 음. 시간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좀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음봉이었다. 그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하시면서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04, 코스닥은 마이너스 0.1. 우리 아니, 나 차라리 그냥 한 3% 빠져도 잘 괜찮게 맨날 0.01, 뭐 0.2, 너무 지지부진. 이제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더 뭐랄까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화가 나는 거죠. 일단 뭐 이제 점점 화가 난다는 표현을 쓰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아직도 국내 시장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 맞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철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근데 많은 분들이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다들 하고 있고 저는 요 아침에 우리 시장을 설명하니까 계속 이걸 설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0.4% 정도 출발했는데 장중에 우리 시장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중 내내 그냥 보합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 한 177억 사면서 3.8% 비교적 괜찮았어요. 삼성전자는 한 2,700억 팔았고 0.33%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미국 반도체 그냥 받으니까 이거 상승을 했는데 다른 쪽들이 좀 빠졌겠죠. 얘들이 오르면 또 빠지는 데 있죠. 이체전지. 예, 그쪽이 좀 빠지면서 지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겁이 아주 직접 유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뭐 관련돼 가지고 뭐야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처음에는 오르더니 지금은 조금 확산돼 가지고 갖다 붙이는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종목은 테마거든요. 네. 이 테마하고 추세로 움직이는 종목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테마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빠르게 끝납니다. 네. 네, 그런 걸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거래를 좀 하셔야 돼요. 위고비가 왜 위고비인지 압니까? 이름의 기원이요? 네. 뭐예요? 이 약 때문에 우리 위들이 고비를 맞고 있다.
재밌었습니다. 홍삼의 효과가 굉장하네요. 아니 부작용인가 부작용인가. 아 괜히 먹었어. 텐션이 엄청나시네. 너무 넘쳐나네 이거. 아 진짜 제가 고비입니다 지금 정고비. 그리고 SMR 관련해서 어저께 뉴스 굉장히 많았다. 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관련주들이 뭐 10%에서 15% 어저께 우리 올랐습니다.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미국은 이제 산업센서 소매 판매 발표됐고요. 중국 중요하죠. 네. 산업센서 소매 판매 발표되고 3분기 GDP가 발표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 3분기 GDP 발표 때문에 야, 이거 안 좋아서 미리 다들 막 그랬던 거 아니야?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은 소매 판매도 중요하지만 산업센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래요. 일단 전일 TSMC 급등을 했고 그 전날에는 ASML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대비됐지 않습니까 서로. 그래서 반도체 차별의 인식 이거를 차별화하려고 설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AI 쪽으로 있었던 AI 가속기 쪽에 있던 쪽은 얘네들은 이래서 좋다. ASML 쪽은 뭐 기업별 특수성 또는 정책의 영향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다. 그러니까 ASML은 뭐 중국 영향이 있었다, 삼성전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ASML의 이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설비 투자는 뭐 어느 정도 차 있다. 뭐 이렇게 구분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구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미국도 보면은 같은 반도체이고 같은 반도체 장비인데 뭐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피크를 TSMC CEO한테 묻는데 컨퍼런스 콜에 반도체 피크를 물으면서 AI 쪽이 피크냐 아니면 전체적인 반도체 피크냐를 따로 구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전부터 그랬지만 더 확실하게 요번에 이게 차별을 줬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어제 그 설명을 드렸지만 어제 그 고점 찍었던 또는 신고가 났던 종목들 최근에 어제만이 아니고 최근에 그런 종목이 네. 위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신고 지수이고 가격이 신고 가격이라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 6일 중에 하루 빼고 5일 동안 상승해서 한 10.8% 상승했거든요. 마이크론이? 예, 이것도 독특하죠. 왜? 마이크론이 급락했다가 마이크론은 지금 한 10% 올라왔어요. 마이크론이 뭐 삼성전자랑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건 다 수급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밭이 안 좋아. 네. 수급적 이유에서 네. 이런 현상이 발표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의 첫 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은행주 발표를 시작해서 이번 주에 첫 주 지나갔거든요. 일단 양호하게 지나가고는 있는데 이번 한 주만 갖고 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행주 호실적, 반도체는 차별화, 넷플릭스 양호 이렇게 정도 끝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조목 장세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쭉쭉 가볼까요? 네, 1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2번 뉴스도 전해드렸고요. 3번은 인텔 직원 1,300명에게 해고 아이고. 통지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감원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감원한다고 지금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차별화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항상 주식 투자는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2차 전지가 지금 캐즘에 들어간 지 오래됐고 2차전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에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남들 감원하고 투자 축소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투자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R&D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뭐 고부가치의 기술력 있는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거기 항상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4번은요. 저는 약간 음모론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말을 좀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워낙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네. 그래서 소개를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가 갈등이 있다라는 갈등설이라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근데 블랙웰이 지연이 좀 되고 있는데 요 지연의 이슈를
엔비디아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TSMC의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니네.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 못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요렇게 지금 그쪽에 떠넘기고 있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네. TSMC 측에서는 야 아니야 엔비디아 니네들이 이거 문제 해결이 좀 있으면 그거 야, 별거 아니니까 해결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 주면 우리가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네. 압박하니까 이런 거잖아. 네. 요렇게 지금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 얘기가 딱 나오면서 사실 이게 무슨 불화설까지 되겠어요. 이 견고한 이 결합 관계에서. 그런데 요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조금 나오니까 뭐 어느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서로들 떠넘기기를 하면서 불화설이 생겨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혹시 얘네들 좀 더 싸우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음모론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네. 어느 한쪽에서 이런 것들을 뭐 기사화해서 뭐 좋은 어떤 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막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 뉴스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네. 왜 이런 뉴스가 돌아다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어떤 데는 좋아지고 어떤 데는 안 좋아지고 뭐 솔직히 딱 얘기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혹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도 막 뒤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요, 이 뉴스가. 네. 근데 이 뉴스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이 막 하고 있길래 뭐 전해드리면서 제 의견을 네. 좀 드렸습니다. 예. 여기 불안한다고 뭐 예. 그 삼성전자에 맡기겠어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고요. 한미반도체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지는 않는데 이거는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미국 시장을 설명드리고 글로벌 시장을 설명드리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점 그리고 차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드리잖아요. 그거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네.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전년비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다 네, 그래요. 네. 상용년으로 다 그래요. 근데 전월비로 늘어나는 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전월비의 69%, 와. 영업이익은 전월비 79%, 영업이익률 48% 발표를 했어요. 왜 이렇게 증가했냐? 그랬더니 3분기부터 SK 하이닉스의 TC본도를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록적으로 실적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HBM4 신형을 위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도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됐다 그래서 어저께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어제 뉴스를 제가 전해드린 게 있었죠. 전해드린 게, 어제 뭐였어요? 예, 저기 하나정밀하고 네, 하나정밀, 한미반도체하고 한미반도체. 어제 네. 하나 인더스트리 머티리얼스가 어제 폭락했습니다. 네. 얘네는 많이 올라가고 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들은 엄청 팔고 그랬더라고요. 네. 또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또 다른 언론사에서 SK 하이닉스가 이 TC 본더를 뭐 듀얼 또는 멀티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벤더를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업체와 그리고 한화그룹에서 지금 개발 중이고 그리고 뭐 앞으로는 멀티플로 이 벤더를 운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나 봐요. 이 사람들. 어떤 이해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튼 기사에서 막 서로 제가 보기엔 기사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기사들끼리.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제 하나정밀학이 있는 하나그룹 거는 어저께 급락을 했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올랐는데 어제 한미반도체는 이런 좋은 실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가만히 보면 엔비디아의 다 계보잖아요. 계보. 그렇죠. 네. 이게 엔비디아의 계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6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5번 뉴스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하는데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영업이 7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 6조 원이 네. 디램의 HBM 영향을 받는 디램 영업이익이 6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HBM 시장의 독점적 지위로 수익성 차별화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미국 시장 설명드린 그 계보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고 시장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요. 우리가 액티브 펀드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는
모멘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연기금들이 거래하는 거, 우리나라 연기금 말고 해외 연기금들. 해외 연기금들은 모멘텀 투자보다는 사이클링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한번 사면 기본 5% 이상씩 사고, 네. 그리고 한 뭐 5년, 10년씩 갖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빼놓고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면 헤지 펀드들인데, 네. 헤지 펀드들 중에서 롱숏 펀드들입니다. 롱숏 펀드들. 네. 롱숏 펀드들이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 확실하게 한쪽이 롱, 한쪽이 숏을 하거든요. 네. 이 숏에 걸리잖아요. 이 롱숏을 한번 롱숏 포지션을 해놓고, 네. 그래놓고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바꾸든지 뭐 한 달에도 바꾸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갑니다. 음. 이 구축해놓고 그걸 네.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요. 그 사이에 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바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롱숏 펀드에 롱으로 거치고 숏으로 잡히면은 실제로 업황이 개선되고 실제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수급으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께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은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번 주 내내 가져왔다 지우고 지금 그랬던 건데요. 네. 그냥 오늘은 금요일이고 해서 뭐 다른 뉴스 없으니까 이걸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의 변화와 정책 대응. 근데 다분히 국책에서 쓰는 연구원이 쓴 어투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어투는 그런 어투인데 중요한 이 꼼꼼히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뭐가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마 들으시면 당장 지금 우리 주시장에 뭐가 이게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안 읽어드리긴 했는데 그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은 거는 어떤 거였냐면요. 글로벌 공급망은 과거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리스크 원천이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이. 네.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유는 뭐 여기 설명한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급망 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수출 의존도가 있고 제조업에 치중해 있는 국가여서 공급망 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된 국내 생산 활동이 2010년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둔화되고 있냐 봤더니 구조적 둔화의 복합적인 요인도 있지만 특히 중국 수출 연계성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T 제조업 공급망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치 전방으로 서로 바꿔가지 않으면 네. 자 1번부터 4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우린 제조업으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그리고 중국에 팔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왔지만 지금 이게 예전에는 그게 우리의 힘의 원천이었고 우리의 수익의 원천이었는데 이게 이제 리스크로 바뀌어나는 거예요. 네.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1번부터 4번까지는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5번부터 7번까지는 뭐 섹터 얘기도 자동차 산업 섹터 얘기했고 네. 자동차 산업은 이제 전기차 전환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공급망은 중화재 상품에 비해서 중화재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이제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경계가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미중 갈등은 당연히 심화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미중 갈등이 뭐 어떻게 되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되면 더 심화될 거고 네. 해리스 후보가 되면은 그럼 완화되냐? 그게 아니고 그건 뭐 아니죠. 예, 근데 덜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미중 갈등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심화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 둘은 장기적으로 경쟁적 협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경쟁적 협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지 그들이 싸운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쫓아간다든지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쫓아간다든지 어느 한쪽으로 응원한다든지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얘들이 끝까지 싸울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는 우리 산업은 첨단 제조업의 기술 우위 전략적 협약을 통해서 수익 공급망 안정성 강화 제조업 내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의 투트랩 전개
그리고 ESG 공급망 전환 가속화, 그리고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위해서 R&D 협력체에 참여, 배터리 전기차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 핵심 건물 비축, 기술관 융합 지원. 이 맨 밑에 보면 진짜 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쓴 워딩이죠. 네. 항상 그런 워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분 재미 없으실지 모르지만 현실을 굉장히 딱 얘기를 했고요. 현실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똑같아요. 그냥 이 자체가 아니고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좀 읽어보고 네. 행간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답이 좀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까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그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 네, 바이오 투자. 바이오 이야기, 특히 위고비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바이오들 꽤 성적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뭐 요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